자, 여러분. 제가 지금 뭘 했죠? 자연수에서 했던 가르기 모으기를 제가 뭐에서도 하고 있어요, 지금? 분수에서도 하고 있죠.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너무 자릿수에 매몰되면 안 된다. 자릿수보다 크기에 집중하시라.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크기에 집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같은 단위의 것들끼리 계산하는 방법이 자연수와 동일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죠? 지금 제가 자연수에서 가르기 모으기를 옛날에 우리가 했었잖아. 그 똑같은 것을 어디서 또 하는 거야, 지금? 분수에서 또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분수에서는 받아 올림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대분수 되는 거지, 대분수. 그렇게 생각하시면 일이 훨씬 수월해지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까, 우리?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표를 응원하는 철학적 교육 전문가 숙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새 이름을 까먹었어.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자연수와 소수, 얘들은 10이 중요하고 분수는 1이 중요하다. 오늘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해요. 자, 자연수에서는 10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얘는 10진법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1학년 2학기 덧셈 뺄셈 1학년 2학기 과정에서는 덧셈 뺄셈 1, 2, 3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3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10이 왜 중요한지가 나와요. 그래서 더해서 10이 되는 수는 수도 없이 우리가 연습합니다. 더해서 10이 되는 수. 그래서 10의 보수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죠. 그래서 더해서 10이 되는 수를 한 다음에 이제 빼기가 나오죠. 받아 내림을 할 때도 우리는 얼마를 빌려서 뺀다? 10을 빌려서 빼는 법을 아이들에게 알려줍니다. 분수라는 건 물건이 하나 있는데 이 하나를 어떻게 쪼개 먹을 것인가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란 말이죠. 따라서 분수에서 가장 중요한 수는 뭐냐면 1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1이. 그 1이라고 하는 것, 한 개를 2명이나 하나 먹었어.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2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단위 분수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만큼, 그 단위 분수만큼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냐? 바로 더해서 뭐가 되는 수? 1이 되는 분수가 엄청 중요한 거죠. 왜? 이 1이라는 건 자연수에서 뭐하고 비슷하다? 10이랑 비슷하다. 그러면 더해서 10이 되는 수를 우리가 찾았을 때 걔가 결국 받아 올림과 받아 내림을 하는 기준이 되는 수였잖아. 그지? 우리가 9 더하기 7을 할 때 뭐를 만들어? 9에다가 1을 더해서 걔를 10을 만들고 나머지 6을 더해서 16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뺄 때는 어떻게 빼? 만약에 내가 11에서 9를 뺀다. 그러면 10에서 2를 먼저 빼고 11에서 2를 먼저 빼고 10이 남았어. 그리고 남은 8개를 마저 뺀다. 이렇게 하던지. 또는 11에서 2를 뺄 때 10에서 2를 먼저 빼고 그럼 8이 됐죠? 아까 남은 한 개를 더해서 9를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결국 결국 자연수의 연산에서 10이라고 하는 수가 엄청나게 중요하더라. 그럼 분수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1이 중요하다고. 1이. 자, 아까 우리가 단위 분수 얘기를 잠시 나눴는데 그러면 단위 분수가 4분의 1이 나왔어. 그지? 그러면 4개로 쪼갠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럼 2개는 4분의 1이 2개니까 당연히 4분의 2가 되겠지. 그럼 3개는 4분의 1이 3개 됐으니까 4분의 3이 됐겠지. 그럼 4개는 4분의 1이 4개니까 4분의 4가 됐어. 그랬더니 하나가 완성이 됐지. 그러면 4분의 4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1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럼 더해서 1이 되는 애들 한번 찾아볼까요? 4분의 1이랑 더해서 1이 되는 애는 누구겠어요? 4분의 1은 4개 중에 4조각 중에 한 조각이니까 나머지 3조각이 되겠죠. 따라서 3분의 3이 되는 거죠. 얘네 둘이 짝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4분의 2랑 더해서 1이 되는 수는 누구죠? 자, 4분의 1이 2개인 애가 4분의 2인데 아직 2개 남았잖아. 그러니까 4분의 2가 바로 더해서 1이 되는 분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 바로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또 봐요. 7분의 1이랑 더해서 1이 되는 분수가 누굴까? 봐요. 7분의 1이라는 건 원래 크게 한 덩어리 있던 거를 몇 조각을 낸 거야? 7조각을 낸 거죠. 그 중에 한 조각이 뭐야? 7분의 1인 거야. 그럼 아직 몇 조각 남았지? 그래, 6조각이 남았죠. 그러면 더해서 1이 되는 7분의 1과 더해서 1이 되는 분수는 바로 뭐다? 7분의 바로 6이 되는 거지.
그럼 7분의 2하고는 7분의 5가 되는 거지. 7분의 3하고는 7분의 4가 되는 거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더해서 1이 되는 분수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아니 선생님, 아니 그거 가지고 더해서 1이 되는 분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죠. 자, 제가 대분수를 얘기할 거예요, 이제. 그럼 대분수를 얘기할 거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가분수가 나오겠죠. 자, 7분의 1로 했으니까 7분의 9로 한번 해봅시다. 그럼 7분의 9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7분의 1이 몇 조각 있는 거다? 9조각이 있는 거예요. 그럼 7분의 1이 9조각 있으면 한번 채워볼게요. 7분의 1, 7분의 2, 7분의 3, 7분의 4, 7분의 5, 7분의 6, 7분의 7까지는 뭐가 돼요? 하나를 다 채웠죠. 자, 지금 여기서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시면 곤란해요. 자, 그 7분의 1이 7조각이 있어서 하나를 다 채웠어요. 근데 몇 조각이 더 남았죠? 2조각이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걔는 7분의 1이 2조각이니까 7분의 2가 되겠죠. 그럼 결국 7분의 9라고 하는 걸 대분수로 바꾸면 뭐로 바꿀 수 있다? 1과 7분의 2라는 분수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해 가세요? 더해서 1이 되는 분수가 이래서 중요한 거야. 그럼 7분의 14는 어떻게 하면 돼요? 봐요. 7분의 7이 몇 번 있는 거예요? 7분의 7이. 그럼 내가 다 세? 7분의 1, 7분의 1, 7분의 3, 7분의 4, 7분의 5, 7분의 6, 7분의 7. 한 세트 끝. 그 다음 7분의 8, 9, 10, 11, 12, 13, 14. 또 한 세트 끝. 그럼 결국 자연수가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오는 거지. 그럼 2가 되는 거지. 자, 더해서 1이 되는 분수를 알고 나면 대분수까지 다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1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제가 더하기를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7분의 3하고 7분의 5를 더했어요. 나 왜 이렇게 7에 꽂혀있지? 여러분 7은 되게 어려워. 애들하고 할 땐 이렇게 하시면 돼요. 2분의 3분의 4분의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거든요. 원리만 이해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제가 4분의 1하고 4분의 1하고 하지 말고 우리 4분의 3하고 4분의 3을 한번 더해봅시다. 자,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을 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을 하면 4분의 6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1을 넘어갔을까 안 넘어갔을까? 이거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지. 그지?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4분의 3하고 더해서 1이 되는 분수가 누구예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죠? 4분의 2, 4분의 3이란 4분의 1이 3조각인 것. 그럼 몇 조각만 더 있으면 된다? 한 조각. 따라서 4분의 3하고 세트는 바로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자, 지금 제가 가르기를 할 거예요. 분수 가르기를 할 건데 어떻게 가를 거냐면 여러분 잘 봐요. 자, 제 얘기 잘 들어. 내가 사진을 올려주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해야 돼. 자, 4분의 3하고 나는 4분의 3을 더한다고 했어. 그죠? 그런데 앞에 있는 4분의 3은 내부로 둬요. 뒤에 있는 4분의 3만 우리가 손을 댑시다. 자, 앞에 있는 4분의 3이 더해서 1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4분의 1이 필요하다. 자, 여기다 이렇게 해서 4분의 1이 필요하다. 그럼 두 번째 있는 4분의 3을 갈라. 어떻게? 4분의 1과 4분의 2로. 자, 그럼 아까 4분의 3하고 4분의 1을 묶어. 그럼 뭐가 되지? 묶어라고 하지 말고 모아. 그럼 뭐가 되지? 1이 되지. 그럼 여기 뭐가 남았어? 4분의 2가 남았죠. 그럼 1과 4분의 2가 되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뭘 했죠? 자연수에서 했던 가르기 모으기를 제가 뭐에서도 하고 있어요, 지금? 분수에서도 하고 있죠. 그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너무 자릿수에 매몰되면 안 된다. 자릿수보다 크기에 집중하시라.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크기에 집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같은 단위의 것들끼리 계산하는 방법이 자연수와 동일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죠? 지금 제가 자연수에서 가르기 모으기를 옛날에 우리가 했었잖아. 그 똑같은 것을 어디서 또 하는 거야, 지금? 분수에서 또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분수에서는 받아 올림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대분수 되는 거지, 대분수. 그렇게 생각하시면 일이 훨씬 수월해지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까, 우리? 자, 제가 5분의 4하고 5분의 3을 한번 더 해볼게요. 5분의 4하고 5분의 3. 자, 그럼 앞에 있는 5분의 4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얘가 더해서 1이 되는 애가 누가 있었지? 자, 5분의 4는 5분의 1이 4조각이야. 그럼 5분의 1이 5조각이 돼야 우리가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5분의 1이 5조각이 되려면 한 조각만 더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자, 보세요.
나는 5분의 4하고 5분의 3을 더한다고 했어. 5분의 4에다 5분의 1만 더 있으면 얘는 1이 된단 말이지. 뒤에 있는 애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라고. 자, 가르면 5분의 1과 5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럼 아까 5분의 4하고 5분의 1을 모아. 그럼 뭐가 돼? 1이 되겠죠. 그럼 이쪽에 남아있는 5분의 2하고 섞으면 1과 5분의 2가 돼서 얘는 뭐가 된다? 대분수가 되는 거지. 이해 가시죠, 지금? 제가 이거를 가르기로도 할 수 있다고. 즉, 빼기에서도 얘를 써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지금 여기서 근데 제가 여기서 빼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제 말의 그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자연수에서 10이 중요하듯이 분수에서 1이 중요하다. 분수에서 1을 만드는 것만 할 줄 알면 자연수에서 계산했던 가르기 모으기를 어디서도 써먹을 수 있다? 분수에서도 똑같이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근데 제가 그럼 아니 선생님 그러면 분수 다음에 우리가 소수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분수 중에서 분모가 10인 애들 또는 100인 애들 또는 1000인 애들 이런 애들을 모아서 우리가 소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때 이 소수는 그럼 뭐가 중요한가요? 소수도 당연히 뭐가 중요하겠어요. 1이 중요하겠죠. 왜? 결국 소수라는 거는 작을 소자를 쓰는 거거든요. 얘는 1보다 작은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0보다는 크지만 1보다 작은 애들. 그럼 결국엔 얘 출발은 분수하고 원리가 동일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뭐만? 분모가 10이거나 또는 100이거나 1000인 애들만. 얘가 왜 10이거나 100이거나 1000인 애들을 선택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분수는 발명이 된 애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얘는 왜 이렇게 발명이 됐을까? 우리가 무슨 수를 쓰기 때문에? 자연수에서 10진법을 쓰기 때문에 소수에서도 10이라는 애가 선택이 된 거야. 자, 그럼 10분의 1이라는 걸 1을 만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10분의 9가 필요하죠. 자, 여러분 1과 9 더해서 뭐가 되는 애? 10이 되는 애. 우리가 이걸 자연수에서 수도 없이 했잖아. 이와 똑같은 거를 어디서 하면 돼? 우리가 소수에서 하면 돼. 그래 소수라는 애는 분수에서 출발을 했지만 누구의 성질을 갖고 있다? 100% 자연수의 10진법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바로 자릿수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 분수는 자릿수를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아니 얘는 10진법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크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소수도 딱 분수에서 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중요해? 크기가 중요해. 그런데 얘는 뭘 이용해서 만들었다? 자연수의 10진법이란 성질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따라서 누구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 자연수와 동일한 성질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뭘 이용할 수 있다? 자릿수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릿수 판을 만들 때 일십, 백천, 만십만, 백만, 천만, 억십억, 백억, 천억 얘네들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1 밑에 소수점을 하나를 딱 찍고 걔부터 오른쪽으로는 계속 뭘 만들 수 있다? 바로 소수점, 그 소수의 자릿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자연수와 분수와 이 소수 사이의 이 관계를 여러분이 딱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럼 결국 모든 것은 자연수에서 계산했던 그 방법 하나를 이해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해결이 된다. 그리고 제가 가로셈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자릿수보다 뭐를 중요시해라? 크기를 중요시해라. 이 크기가 같은 애들끼리 계산한다는 그 원리만 알면 자연수, 분수, 소수를 하나의 묶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난 선생님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러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와 관련된 영상을 또 한번 좀 더 쉬운 예를 들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런 영상을 찍을 때는 솔직히 조회수는 포기하고 찍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 유튜브를 찍을 때 여러분 자기주도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런 얘기를 할 때하고 제가 이렇게 정말 자연수에서 10이 중요하고 소수에서 분수에서 뭐 1이 중요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하고 조회수가 절반 이상 차이가 나요. 반 이상. 엄마들은 이런 데 관심 별로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한테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고 여러분이 애들을 교과서를 기준으로 뭐 어떤 공부를 한다던가 이런 모든 공부를 할 때 이 어떤 수학의 전체적인 개념의 틀을 공부할 때 이렇게 한 가지 어떤 원리를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뭐 포기하고 하는 거라고? 조회수 포기하고 하는 거라고.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 뭐 코로나 때문에 진짜 다들 집에서 너무 답답하신 거 저도 알고 있어요. 너무 답답하고 솔직히 애들 때문에 뭐 정신이 없어서 엄마가 공부한다는 것까지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는 거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학교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학교를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딘가에서는 아이들이 알고 넘어가야 돼요. 올 한 해가 그냥 넘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벌써 조금 있으면 여러분 좀 있으면 추석이야. 좀 있으면 10월이고 올 한 해가 그냥 가는 거예요.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언제 이 상황이 종료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계속 그것만 기다리실 거예요? 어느 순간 애들은 계속 나이를 먹어요. 애들은 계속 나이를 먹고 학년이라는 걸 올라가요. 얘네들이 대한민국 아니라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학교를 포기하고 홈스쿨링을 하지 않는 한 얘네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동시에 학년이라는 게 올라가고 수학은 그만큼 점점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어떡하실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 반드시 엄마들이 공부하셔던 애들이 어떻게든 애들한테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누군가는. 지금 제대로 챙겨서 제대로 공부해 두세요. 진짜 제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제가 또 올 때는 이와 비슷한 그 어떤 개념의 흐름들 그런 쪽으로 계속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음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교과서 원정대에 새로 이제 들어오신 분들 걸 영상을 봤는데, 3학년 친구인데, 이 친구가 받아 올림을 하더란 말이죠. 근데 얘가 두 자리 곱하기, 세 자리 곱하기 한 자리,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를 하는데,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실수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개선해서 얘기해주고 싶어요, 제가. 이거는 아마 3학년 뿐만 아니라 연산이 자꾸 틀리는 친구들한테는 이런 방법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중학교 때 분배 법칙이라던가 이거를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편리할 겁니다. 그거를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은 언제 올라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따라서 뭘 해놓으셔야 된다고요? 구독과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